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이사의 하루 공부의 웅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책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공자님 말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아시나요? 이 말이 일종의 공자의 자기계발론이거든요. 뭐냐면 수신, 그러니까 내 몸부터 닦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논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천하를 정말 평천화하려면, 평화롭게 만들려면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부터 점검하고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조던 피터슨이 볼 때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작은 일, 사소한 일 이런 거에 집중하고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은 기본적으로 거악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악.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힘들고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죠. 잔뜩. 그러니까 그런 게 뒤덮여 있으니까 이 사소한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거, 공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라는 위대한 소설을 써가지고, 그쵸? 러시아의 대문호, 세계적인 소설가라고 불리잖아요? 이분도 그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작가로서 명성과 영향력이 정점에 올랐을 때예요. 이때 이분이 갑자기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얻고 나니까 갑자기 삶이 허무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이 삶을?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너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글을 일기장에 남겼다고 그래요. 내 상황은 참담했다. 합리적인 지식을 따르면 삶을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신앙에서도 이성을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나에게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삶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합리적인 지식에 따르면 삶은 사악하고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굳이 살 필요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과거부터 줄곧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나 자신도 삶이 무의미하고 사악하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음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말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삶은 허무하잖아요. 삶은 고통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지식이잖아요. 이런 거에 따르면 이 삶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고통인 삶을 왜 삽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과거부터 줄곧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지만 그냥 산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 있나요? 정말 이게 맞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삶이 진짜. 이 톨스토이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비관적인 생각,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예 이런 인생의 허무주의, 고통을 생각지도 못했을 어린 시절의 무지함으로 돌아가는 거.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명랑하고 밝고 순수해요. 근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돌립니까? 불가능해요. 1번은. 2번,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무작정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쾌락을 하면 그 순간적인 만족은 있잖아요. 기쁨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해. 더 이상 그걸 캐고 이걸 허무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솔루션에 다가가기보다는 그 쾌락을 좇는 겁니다.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이 삶이 허무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죽음이 삶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그대로 그냥 사는 건 정말 오히려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서운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자살로 그 망상을 끝낼 힘도 없는 거, 용기가 없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삶은 사악하고 고통과 뒤덮여 있잖아요. 내가 그 사악한 것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파괴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내가 일종의 심판자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막 총기를 난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이 조던 피터슨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범죄 현상들의 원인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원인이 이런 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삶을 사악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왜곡된 인지. 근데 이런, 그쵸? 톨스토이처럼 심원한 되게 깊은 정신세계를 지닌 작가조차도 여러분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말이 맞다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삶의 진실, 고통이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 그 조던 피터슨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요. 삶의 밝은 점들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밝은 점들을 계속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과거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함을 타인에게 이 세상에 다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반대의 존재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을 넘어선 존재를 만나러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학대를 당했으나 학대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폭력에 시달렸으나 오히려 부모의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밝은 점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니체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반드시 허무주의를 낳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고통이든 신체적 고통이든 지적인 고통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그런 고통은 항상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해석하는 거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톨스토이처럼 그 악에서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허무주의에서 오히려 그 허무주의의 일원이 돼서 세상을 폭력과 범법을 저질렀던 세상을 향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악을 더 철저하게 깨닫고 선으로서 승화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선으로 승화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조던 피터슨이 예로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솔제니친입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예요. 아까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릅니다. 이 솔제니친은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그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약 10년을 복역을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이때 이제 소련군 포병장교로 복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러시아,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이죠. 그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체포되고 죽도록 맞은 후에 수용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 수용소를 생활을 하면서 암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제니치는 그 불우한 운명을 탓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같은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타죠. 그리고 1973년에도 수용소의 군도를 써가지고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던 피터슨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은 현실을 탓하지 않는다. 삶을 혐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100%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나라는 존재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뭔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제니친이 그 처절한 수용소 생활에서 뒤덮여 있었잖아요. 점철된 악으로. 하지만 그곳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수용소의 원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고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해졌는지, 그 수용된 인원들 중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치사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악들을 다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기억하고 기록해서 그거를 결국은 이 세상의 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처절한 환경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견디기 힘든 현실 앞에서 남 탓, 불평, 불만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이미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허무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나의 주도권, 나의 통제 범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정말 활용했느냐? 냉정하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환경에서, 억울한 환경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단 1%도, 0.01%도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 방안으로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이런 지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아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게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방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질문부터 던지는 거.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정말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나? 내 상사가 나쁘고 사장이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나?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집에서 형제들과는 잘 지내고 있나? 내가 배우자는 존중하고 있나?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나? 정말 육아는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나? 건강한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나? 내가 맨날 자기 개발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고 운동도 하지도 않고 이런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작은 질문부터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라도 예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는가? 여러분들 아무리 심해도 솔제니친보다 더 악한 상황, 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그 사소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악과 나와의 존재는 이퀄이 아니에요. 100%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분명 나만의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나쁜 것을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하라는 거죠. 오늘 당장. 그게 나쁜 습관이라면 당장 중단하라는 거죠. 남 탓, 불명불만 하지 말고 합리화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쵸? 그런 것들은 혼란을 키우고 오늘의 나의 실천을 방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장 중단하고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한다면 여러분 당신 삶은 점점 단순해질 거라는 겁니다. 판단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겁니다.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차차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서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당당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은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순간순간 이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더 악화되는 건 최소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해서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그리고 비극은 있지만 그 비극보다 더 큰 성공과 성취, 그쵸? 성장으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십시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십시오라는 의미 아시겠죠? 환경이 나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찾으십시오. 세상은 혼란과 고통으로 차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솔제니친의 모습을 확인해 봤죠? 여러분들의 그 내면 안에도 솔제니친의 그런 강인함이 분명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소한 방정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큰 것을 성취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도 해내지 못한, 러시아의 그 세계적인 대문호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신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이불 정리, 방 정리를 해보시면 어떠실까요?